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욕 김동찬입니다. 오늘은 뉴욕 주의회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주 하원 의원으로 계시는 란김 의원을 모시고 주의회 상황들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특히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코비드 19 상황에서 모두 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한 바이러스의 공격으로부터 생명의 영향을 받고 있고 또 이 와중에 아시안에 대한 혐오성 공격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피해를 당했고 또한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뉴욕주에서 유일하게 우리 이 한인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란김 의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주의회 일정 사항들을 함께 논의할 이 시민참여센터의 법률대책위 위원장, 뉴욕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최영수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란김 위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제일 먼저 이 우리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이 조지아에서 발생한 이 문제, 사실은 조지아 이전에 뉴욕에서도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왜 자꾸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 정치권에서는 이 뉴욕주 의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지 우리 어떤 논의가 있는지 란김 의원으로부터 먼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조지아에서 지금 8분이 지금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우리 동양인 커뮤니티 많은 조지아만 아니고 미국에 있는 동양인 커뮤니티 다 지금 모닝하고 지금 슬프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인 여인들도 돌아가시고 오늘은 사진까지 그 신문에 나왔습니다. 아들 2명 있는 한 분도 이렇게 나오고 그런 마사지 팔러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그 워커들이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있는 거를 이런 게 진짜 미국에 와가지고 고생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잘 도와줘야 되느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우리 한인 사람들 아니고 동양인 사람들이 근데 이럴 때 이거를 우리 경제가 우리 이민자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얼마나 지금 어렵게 살고 있다는 거를 그런 걸 비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서 10시간, 12시간, 14시간 동안 일하면서 이렇게 아들 2명을 그 학교 보내면서 살고 있다는 그런 분들이 그런 한 사람이 아니면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그 네일 살론이라든지 뭐 마사지 팔러라든지 우리 한인, 동양인 여인들이 고생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미국 사회에서 잘 잡고 잘 고쳐야지만은 우리 커뮤니티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거 관련해서 뉴욕주 의회에서 아시안들에 대한 이런 혐오성 인종 공격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들이 있나요? 뉴욕주 의회에서? 우리 에이지언들이 당할 때 첫 번째 하고 싶은 거는 사람들이 거의 경찰서에다가 더 펀딩을 주자. 그게 미국 말로는 그 knee-jerk reaction 빨리 하고 싶은 게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경찰들한테 펀딩을 준 것보다 우리의 커뮤니티에서 진짜 그 컨디션, 소셜 컨디션, 경제 이런 것들 풀어줄 수 있는 조직들, 우리의 커뮤니티, 우리의 그 여인 그 교육 같은 거, 에듀케이션 프로그램 그런 거를 더 인베스트 할 수 있는 데를 줘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정치인들은 경찰서한테 돈 주면은 제일 쉬운 게 그겁니다. 근데 뭐 케이스 같은데 케이스를 돈 주고 여기 가가지고 그런 메시지 팔아서 일하는 분들을 도와줘라.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한테 영어도 가르쳐줘라. 그런 프로그램 만들어주자. 그런 거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돈을 주기 싫으니까 그냥 경찰 때만 돈 주고 that's fine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정치인들이 빨리 잡아줘야지 이런 같은 그 사이클들이 우리가 깰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뉴욕 주에서 아마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즉 연방 차원에서도 리스 그레스맹 의원께서도 이제 그 헤이 크라임을 보고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리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법안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게 정오 범죄잖아요. 네. 그럼 정오 범죄는 가중 처벌이 돼가지고 이제 그 법을 좀 강력하게 해서 좀 해야 되는데 네. 뉴욕에서도 이런 그 어떤 이런 헤이 크라임에 대해서 정부 입법 차원에서 좀 이렇게 개선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헤이 크라임을 좀 더 쉽게 프로시큐트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는지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 이런 사건 터질 때는 100% 헤이크라임이라고 생각입니다. 어떻게 동양인 비즈니스 4개만 타겟하고 동양인 사람들만 네. 죽이면 100% 헤이크라임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 백인 그 경찰서가 나와가지고 he just had a bad day 그냥 bad day 하고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왜 중요하냐? 동양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인지 미국에서 다 볼 때 이게 헤이 크라임이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죠. 똑같은 액트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 생각이 들립니다. 그런 거를 잡을 레이시즘 이거는 레이시즘이다. 이건 동양인을 가스한 거다. 그런 거를 똑바로 메시지를 줘야 돼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클래시파이를 잘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이 한 사람을 잡아가지고 뭐 이 한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그 punitive 뭐 이 사람을 example 만들자 그런 것만 포커스 해가지고는 그런 그 violence 그 hatred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를 그 hatred 같은 거를 고치는 건 아닙니다. 네. 한 사람의 나쁘게 한 거를 잡아봤자 그 root cause 그 사람이 사는 컨디션을 안 improve 안 하면은 그런 그 violence 같은 feeling이 계속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 정치인들은 많이 하는 게 도널드 트럼프하고 우리 공화당 때문에 동양인들이 당하고 있다. 이거는 that might be true. 근데 도널드 트럼프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도 똑같은 말 하면은 동양인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미 사람들이 지금 텐션이 있고 지금 렌트도 지금 6개월 동안 못 내고 잡도 없고 스몰 비즈니스 망하고 있고 그런 컨디션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동양인들한테 포인트 하면은 이게 헤이 크라임이 빨리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그 밴데이드보다 진짜 그 루트 컨디션을 어떻게 빨리 잡아야지만은 그 헤이트렛 같은 사람들이 빨리 없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란김 의원님은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누구를 증오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궁핍하니까 분노가 쌓이고 그러니까 그 분노를 표출할 곳을 힘없는 아시안들에게 하고 있다. 그래서 주 의회에서는 무엇보다 이런 코로나로 인한 재난지원금이나 그리고 경제적 상황들을 좀 나아지게끔 하는데 좀 주력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주 의회가 그동안 렌트 캔슬레이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정부에 의해서 몇 개월 동안 이제 모든 게 이제 락다운 되면서 비즈니스를 하지 못하고 일을 가지 못한 분들이 이제 자기의 집세라든지 가계세를 내지 못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그냥 미루기만 했는데 이거를 그때 이제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이제 렌트 캔슬레이션과 아울러서 이제 텍스 브레이크를 주어서 이 랜로드들도 살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지금 많은 분들이 돈이 없어서 돈을 못 내니까 랜로드들이 죽을 판이에요. 뭐 본인들은 텍스도 내고 다 하니까 이런 게 지금 뉴욕주 의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지 혹시 뭐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페더럴 스티뮬러스에서 돈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니까 뉴욕 스테이트에서는 스몰 비즈니스 거의 다 $1 billion 달러를 펀딩을 지금 집어넣으려고 지금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다음에는 이제 렌트 단어가 캔슬이 하는 게 아니고 렌트를 페이먼트 하는 백 페이먼트를 다 할 수 있는 펀딩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돈이 네. 거의 다 뭐 1.5 거의 다 $1 billion 플러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갭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 갭을 어떻게 고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 50% 정도는 그 렌트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펀딩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캔슬한 게 아니고 back rent를 다 낼 수 있는 서포트 펀딩이 나오는 거죠. 네. 란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연방 정부에서 이제 펀딩이 스몰 비즈니스도 많이 오고, 네네. 그럼 실제 그 레지던셜 테넌트들을 위한 네. 또 그 어떤 보조금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게 좀 부족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 4월 달에 네. 90일 90 days rent cancellation 법안이 올라갔다가 네. 그게 안 되다가 요번에 다시 또 네네. 90일짜리가 reintroduce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그런 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네. 네. 근데 그 단어가 rent cancellation이지만은 그 법은 네. 그 랜드로드를 해가지고 그 돈을 페이먼트 할 수 있는 네, 바우처를 그런 네. 캔슬 할 수는 그러니까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법으로서는 네. 돈 펀딩을 이렇게 똑바로 줄 수 있는 그 렌트할 사람들한테도 랜드로드 스몰 랜드를 도와주고 네. 그렇게 그런 법이 같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잘 네. 그래서 잘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만은 그 갭은 우리가 그 tax the rich 그 제일 부자 사람들을 지금 텍스하는 그 프로포즈가 거의 다 7 to 9 billion 달러를 더 돈을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프로포즈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거의 다 뭐 15, 20 billion 달러 정도를 해야 된다. 그 정도를 지금 우리가 푸시하고 있지만은 왜냐면 federal government에서 나온 돈은 원샷 한 번만 나온 돈이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근데 텍스를 조금만 더 바꾸면은 1년마다 15, 20 billion 달러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4년, 5년 동안 거의 다 이런 분위기를 하나씩 다 풀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mom and pop, small business 지금 7개월, 8개월 동안 고생하는 분들도 next 2년, 3년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냐. 그런 걸 하려면 그런 텍스, 프로그레시브 텍스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하는 텍스 하면은 부자한테 도망간다. 아무 스토리를 봐도 도망가지 않는다. 네, 뉴욕에서 살고 싶으지. 네. 우리가 프로포즈하는 거는 제일 3%, 제일 부자인들 뉴욕에서 네. 그런 분들보다 조금 더 도와줘라. 우리가 고생했을 때. 네, 그런 프로포즈들이 지금 잘 반영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정부의 역할들이 사실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또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쉽게 도와줄 수 있게끔 그런 역할하는 것이 또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아울러서 이제 지난 그 코비드 기간 동안에 정부가 내놓은 여러 가지 이 지원책이라든지 또한 심지어는 코비드 기간에도 이제 어떤 비즈니스 업종들은 열 수 있는데 어떤 조건으로 열 수 있다, 또 어떤 비즈니스까지 할 수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영어로만 나와서 해당 업종에 있는 분들이 사실 그것을 따라하기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기는 연방도 그렇고 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멀타이 언어로, 다중 언어로 이런 앞으로 이 정부 법안들이나 법안이나 정부의 어떤 그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늘 있어왔던 문제인데 이번에 이런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의원님께서 이런 주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게 주의회에서 앞으로 다중 언어로 이런 것들을 내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려면 우리 커뮤니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네, 그런 그 랭귀지 그런 게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아니고 다른 그렇죠. 커뮤니티들 하나도 안 도졌습니다. 네네. 어디 가나 그런 컴플레인, 그 스페니쉬 커뮤니티도 너무너무 컴플레인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무리 도움 필요하다 그래도 커뮤니케이션이 없었고 맞아요. 그 스몰 비즈니스 especially 그 policy가 바꿔줘도 우리 뭐 한인말이나 중국말이나 스페니쉬말 나오지도 않았고 그 미디어에서도 똑바로 이렇게 커뮤니케이도 안 해줬습니다. 그런 거는 진짜 큰 그 failure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왜 만약에 이런 그 뉴욕에서 주지사가 그런 responsibility를 우리 local 그뭐 county executive 아니면 그 mayor 분들한테 더 그 partnership 손잡고 했으면은 mayor office는 더 그런 걸 잘 합니다. 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그 language transfer도 하는 게 더 프로그램이 잘 돼 있고 왜냐면 뉴욕시티니까 뉴욕시티에서는 그런 거를 더
그 디맨드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뉴욕 근데 얼버니에서는 주지사 오피스에서는 하나도 못했습니다. 네, 그런 것도 하나의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그 컨설들도 잘 안 들어주고 뭐냐면 뉴욕 시티 같은 데서는 어느 블락을 가도 너무 유니크하고 그 culturally different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하나하게 보면서 똑바로 안 풀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큰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 저도 작년에 3월부터 이제 팬데믹이 되고 네. 시민참여센터하고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에서 TF를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네. 이제 그걸 번역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커뮤니티에 네. 제공해 네. 왔었는데 사실 진짜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버너 오피스에서 사실은 팬데믹을 테이크 차지를 했잖아요. 네. 시티 메이어도 특별하게 할 일이 없을 정도로 네. 이제 혼자서 이제 했는데 네. 이게 사실 정부에서 좋은 정책이 있어도 우리한테 우리가 가지를 못하면 이게 소용이 없듯이 네. 그래서 우리가 시민참여센터에서 네. 그거를 컴플레인트를 하는 거를 가버너 오피스에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1, 2주 있다가 다시 또 네. 그 관련돼 있는 서류가 이제 한국말로 번역이 되고 이랬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주 의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잘 반영을 할 수 있는 어떤 입법이라든지 아니면은 가버너의 오피스에다가 좀 네. 강력하게 네. 좀 요구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은 들었어요. 네. 네. 예, 사실 이제 우리 최영수 변호사님이 그 기간 동안에 정부에서 나오는 모든 이 공문서들을 한글로 번역을 해서 밤새워서 번역해서 아침에 내놓으면 동부에서 했는 건데 나중에 저녁 때 보면 서부에서도 그게 똑같이 돌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제 목말라 했는데 앞으로 이제 정부가 이 주정부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반드시 다중언어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은 우리 커뮤니티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걸 만들게끔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란김 의원도 주 정부에서 이 갑작스럽게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주지사가 이 부분을 명령을 내려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영어로만 내보낸 부분이 있다. 그래서 뭐 우리 란김 의원님하고 모든 이제 소수계가 이런 것을 합심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왜 이 생각을 했냐면 얼마 전에 우버 택시를 탔는데 이제 아프리카에서 온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뭐 살기가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우버면 개인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이런 비즈니스처럼 하고 있는데 왜 이 PPP라든지 이런 걸 못 받았느냐 그랬더니만 그게 뭐냐요. 그래서 또 설명을 했죠. 그래도 이 사람은 불어권이에요. 불어권인데 영어를 이제 겨우 이제 하고 있는 그런 분인데 아무 데서 이 내용을 받지를 못하게 특히 불어로 나온 건 또 없나 봐요. 스페니시도 있고 뭐 한국어도 이런 언론이 있는데 불어권 언론들이 여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모르고 그냥 겨우 억지로 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PPP 2차 PPP 관련돼 갖고 지원하는데 전화번호를 주면서 이거 당신네 동네에 가갖고 꼭 좀 알리라고 했는데 내리면서 뭐 거의 90도로 인사하듯이 고맙다고 자기 이런 거 있는 줄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물며 이제 그 히스패닉을 많이 쓰는 커뮤니티가 있고 또 한국어권 커뮤니티가 있고 이런 데는 커뮤니티가 어떻게 하든지 나서 갖고 이제 스스로 이제 번역도 하고 했는데 생각보다 브로클이나 이런 곳에 이 젊은이나 이런 곳에 있는 분들은 오히려 그런 내용을 더 몰랐다는 거죠. 그분들이 또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앞으로 커뮤니티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뉴욕주 의회에 이런 부분들을 적극 요청을 하고 하는 캠페인들이 좀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란김 의원이 선봉에 서서 아마 나서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자. 지금 코비드 백신이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초기에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인터넷에다가 등록을 하라 그러는데 가장 먼저 맞아야 될 노인분들은 인터넷 사용을 할 줄 모르니까 정부가 왜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하는가. 노인들이 집에 같이 살고 있으면 자녀들이라도 도와줄 텐데 대부분의 노인들이 노인 아파트에 살고 있고 같은 노인들이 서로 도와줄 수 없는 이런 처지에 있어서 진짜 우왕좌왕하고 뭐 저도 아는 분들이 저한테 수도 없이 전화하고 그랬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해보니까 온라인에서 등록을 하고 나니까 뭐 이렇게 어떤 그 피드백처럼 메일이 오긴 했는데 그 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뭘 또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드는 생각은 뭐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백신을 맞고 있는데 지금도 사실 저도 어디 가서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순차적으로 커뮤니티에 지금은 50대가 맞아야 될 나이입니다. 이제는 40대가 맞아야 될 나이입니다. 이거를 좀 정해주면서 좀 해줄 수 있는 것을 주의회에서 이야기해서 주정부가 빨리빨리 좀 업데이트해주고 내놓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혹시 뭐 이런 게 주의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있나요? 이것도 지금 100% 주지사 잘못입니다. 이것도 지금 그 vaccination 플랜들이 카운티하고 시리마다 이미 있었어요. 이미 이렇게 백신 어떻게 파머시들하고 같이 일하면서 할 수 있는 플랜이 다 하나씩 있는데 그걸 하루 만에 다 없애버리고 다 병원한테 먼저 줬어요. 큰 병원을 주지사랑 제일 타이트한 클로즈하는 병원들한테 첫 번째 줬어요. 이제 그 2개월 후에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오리지널 플랜 이미 있는 플랜을 다시 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메가 사이트 같은 거 오픈하고 근데 웹사이트 오픈하고 웹사이트도 말하는 것처럼 노인들은 할 수도 없는 웹사이트고 맞아요. 다른 한국말도 다른 랭귀지도 안 돼 있고 그 앤서 하는 것도 20개, 30개 앤서 하는 것도 이렇게 1, 2, 3 할 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그것만 아니고 이번에 지금 뉴욕 타임스하고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뉴스에 크게 나왔는데 주지사에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 백신 갖고 정치 그 political 그 정치인들한테 주지사랑 같이 안 도와주면은 백신 안 준다. 뭐 그런 그런 내용으로 지금 전하고 있어요. 지금 레리 슈워츠라는 사람이 그 백신 그 czar 사람이라는데 public servant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private citizen 주지사랑 클로즈하는 사람인데 그 디파트먼트 헬스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private citizen인데 주지사 앞에서 들어와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를 그 뉴욕 타임스하고 월시즌에서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번에 그 티시 제임스, 그 저널리전 티시 제임스에서 그 준 킴이라는 변호사 옛날 검사였죠. 준 킴이 그 이 케이스도 지금 인베스티게이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나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지금 주지사 오피스가 하나씩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마다. 네, 그건 그렇다 치고 네. 우리 란킴 의원께서 보시기에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뭐 한 20%, 뉴욕 같은 경우는 한 20%, 그다음 미국 전체로는 한 12% 정도 백시네이션 됐는데 사실 비즈니스도 그렇고 사실은 백시네이션이 돼가지고 집단 면역, 헐드 이뮤니티가 되면은 그래도 경제가 조금씩 정상화될 수 있다고 보는데 혹시 우리 란킴 의원께서는 언제쯤 이게 우리 지금 특히 뉴욕 같은 경우 지금 백신 나오는 거 보고 어느 정도 되면 좀 이렇게 백신을 많이 맞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같은 것도 조금 정상화될지 좀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지금 조 바이든에서는 5월 달까지 하자는 그런 그 맨데이트가 왔습니다. 공화당, 민주당 다 주지사들이 바이든하고 같이 하자는 그 파트너십이 그 힘이 생겼고 뉴욕은 지금 다른 스테이트보다 지금 인펙션 레이트가 제일 지금 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그 문제가 아직도 뉴욕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빨리 안 고치면은 더 심한 그 아웃컴이 될 수 있으니까 빨리 지금 그 백시네이션 플랜을 그 조 바이든 그 오피스랑 같이 일하고 그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야지만은 5월 달까지 우리가 경제를 똑바로 풀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번에 뉴욕이 가장 심할 때 쿠오모 주지사가 이것을 이용해서 매일 텔레비전 앞에 나오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면서 인기가 올라갔습니다. 사실은 뭐 쿠오모 주지사가 한 것이라고는 락다운 시켜갖고 모두 다 움직이지 마. 그러고 나서 이제 코로나 확산을 멈추게 하는 그런 뭐 역할을 한 것밖에 없는데 지금 들여다 보니까 쿠오모 주지사는 기존에 있던 모든 스케줄도 다 엎어버리고 이 자기 옆에서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지위도 없는 그런 사람하고 상의를 하면서 이것을 이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이 일들을 가지고 비즈니스와 연관시켜서 하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쿠오모 주지사가 그동안
이 한인들의 내일 문제도 그렇고 여러 스몰 비즈니스 관련돼서 여러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들에서 번번이 이제 비토를 하면서 우리 란김 의원하고 이렇게 날을 세웠는데 그러지 않아도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쿠오모 주지사 여러 가지 추문들이 이제 함께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뉴욕주 의회에서는 상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일이고 쿠오모 주지사 이런 부분들을 그냥 뒀다가는 같이 민주당이 추락할 것 같은데 란김 의원 쿠오모 주지사하고 오랫동안 대척점에서 가장 선봉에서 목소리를 내왔던 우리 란김 의원 앞으로 뉴욕주 의회에서 쿠오모 주지사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할 생각이라고 봅니까? 지금 쿠오모 그 주지사 큰 문제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계속 신문에 나왔지만은 그 FBI하고 US Attorney에서 지금 똑바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인베스티게이션을 시작했고 1년 전에 그 너싱홈 스캔들을 지금 하나씩 다 지금 FBI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크게 인베스티게이션 시작했습니다. US Attorney하고 FBI가 들어가가지고 인베스티게이션 하면은 진짜 그 큰 그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주지사가 지금 제일 제 생각은 심각한 게 그 여자 여인들 지금 스캔들도 있지만은 지금 7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스캔들 나오기 전에 그 너싱홈 데이터 인포메이션을 그 거짓말로 사람들한테 숨겼다는 게 미국 말로는 그게 fraud입니다. 그거를 그 번호를 50% 커트하고 그 거짓말 넘버 갖고 책을 쓰고 책을 팔 돈을 벌고 혼자 돈 벌고 over $1 million 벌었습니다. 그 책 쓰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제일 우리가 시험할 때 4월 달에 사람들을 도와주는 policy가 아니고 그 비즈니스들 그 executive 그 CEO 하고 shareholder 그 투자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미국 말로는 그 corporate immunity 사람들이 이렇게 arrest를 못하고 수를 못하는 protection 법을 그 사람들한테 줬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는 너싱홈도 그런 이뮤니티를 줬습니다. 수를 못하게끔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모한테 후원을 제일 많이 한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이 법을 썼어요. 법을 썼다는 거를 프레스 리스크가 나왔어요. 근데 그 프레스 리스크 없었지만은 그 정도 심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사람들이 죽고 있을 때 우리 식구들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사람들 살려야 되냐 그런 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 코모한테 후원을 제일 많이 한 그 너싱홈 CEO들 그 비즈니스 사람들한테 그 법을 쓸 수 있는 수를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썼습니다. 그게 얼마나 심한 그게 뭐냐면은 너싱홈인 뉴욕에서는 65%가 for profit예요. 돈 버는 non-profit가 아니고 돈 버는 비즈니스들이에요. 돈 버는 비즈니스한테 수를 못 하고 이제 그 prison 못 하는 같은 크리미널 같은 거를 그런 걸 주면은 그분들은 투자를 더 안 하죠. 그렇죠. 사람들도 hire 안 하죠. PP를 더 안 써주고 왜냐면은 it doesn't matter. 주거나 안 주거나 나는 손 안 하니까 얼마나 그 심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은 거를 그걸 지금 FBI가 하나씩 안 빼놓고 인베스티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한 그 케이스죠. 이제 들어보니 참 쿠오모 주지사 남들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본인은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 것인가 그리고 자기 친구들이 돈을 더 많이 벌게끔 할 것인가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네요. 뭐 이 장기적으로 이제 쿠오모 주지사가 분명히 뭐 자진 사퇴를 하든지 아니면 탄핵을 하든지 뭐 이런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빨리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해서 더 추한 모습 보이기 전에 빨리 내려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인구조사가 있었죠. 인구조사 이후에 이제 올해 뉴욕주 의회에서 선거구 재조정에 관련된 논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특히 그런 관련돼서 이제 2021년도에는 선거구를 어떻게 재정할 것인가라는 개정안도 나와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게리맨더링이라 하는 방식, 뭐 용꼬리 모양이 난다든지 닭머리 모양이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게리맨더링이 이루어지면서 특정 정당이 이제 한 주의 의회를 이제 장악하고 있으면 다 자기들을 위해서 이제 선거구 재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뉴욕주에서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좀 어떻게 선거구 재조정에 임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 센서스 10년마다 그 디스트릭트 바꿨는데 그 얼버니에서 그 프로세스를 10년마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더 인디펜던트, 더 아웃사이드 그 굿 워치 그룹 같은 분들이 다 같이 일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도 정치인들이 뒤에서 할 수 있는 그 패트가 있죠. 꼭 조금이라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어떻게 갈지는 모르죠. 예를 봐가지고 얼버니 있는 정치인들은 그 새로운 정치 같은 AOC 같은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AOC 같은 그 컨그레셔널 시트를 없애고 싶은 그런 분들도 있죠. 똑같은 민주당에서. 왜냐하면 민주당에 오래 하는 민주당 분들은 AOC 같은 프로그레스 새로운 민주당을 싫어하니까. 그렇죠. 그런 텐션이 있죠. 근데 이럴 때 AOC 같은 디스트릭트를 망가질 수 있는 그런 반향을 할 수 있죠. 이제 그런 거를 잘 하려면은 아웃사이드 그룹, 그 케이스 같은 그룹이 하루도 안 빼놓고 그 프로세스를 잘 워치하면서 조금이라도 이상하면은 가가지고 퍼블릭ly 말을 하고 그런 체크 같은 게 있어야지만은 그 얼버니 정치인들이 이런 프로세스를 그 personally gain하는 프로세스를 안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제가 처음으로 인구조사에 참여하면서 2000년대에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이제 인구조사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캠페인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난 다음에 선거구 재조정에 대한 대안은 마련하지 못해갖고 그때는 뭐 그냥 넘어갔죠. 그때 제가 퀸스 칼리스에서 열리는 그 히어링에 갔었는데 사람들이 뭐 피켓 들고 와서 뭐 소리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팔 라크웨이에 있는 분들이 우리는 퀸즈에 있고 싶은데 왜 우리를 브루클린으로 보내려고 하느냐 뭐 그러면서 결국 이제 막 사람들이 소리지고 하니까 이제 그 공청회에서 팔 라크웨이가 여전히 이제 퀸즈에 남게 되었는데 그리고 2010년도 인구조사 때는 단단히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선거구 재조정을 반드시 해서 우리 한인들의 유리한 선거구를 좀 만들자 해서 뉴저지 37지역구 같은 경우 이제 저희들이 처음부터 들어가고 공화민주 양당에 이제 안테나를 꽂아놓고 이제 서로 하면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37지역구의 에이시언들이 30%가 되게끔 이렇게 묶었는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지금 우리 란김 의원 지역구 이제 40지역구 이 자리가 한인들이 더 많은 지역구로 이렇게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자리가 우리가 관심을 가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인들이 생각보다 그래도 이 지역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여기를 잘 사수하고 더 많은 한인 정치인이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선거구 재조정에 우리 커뮤니티에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란 의원님은 역시 이제 미국 주류 사회인 정치인들하고 여러 가지 디베이트도 하고 하면서 많이 느낀 바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까지는 우리가 미국을 배우고 미국을 이해하고 또 미국의 주류들이 무엇을 하는지 옆에서 보는 그런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류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 사회에서 당당한 주인으로서 미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그런 역할을 하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다른 분 질문하실 내용 있으세요? 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란 의원님이 이야기한 가장 중요한 것이 포기를 모르는 한인들이 지금 포기를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한인들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미국이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것. 한인들이 포기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포기라는 생각조차도 못할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한인들이 조금만 기다리고 정부에서 지금 내놓으려고 하는 그 렌트 관련된 지원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오니까 어려운 상황을 포기하지 말고 좀 버텨서 이 상황을 극복하면 우리가 미국의
주인이 되고 또 미국 사회를 새롭게 재건해 나가는 역할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주변인이 아니고 잠시 들렀다 돌아가는 그런 여행객이 아니고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되는 그런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자. 그러면서 지금의 어려움들을 같이 극복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뉴욕주 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란김 의원님 지금 다선의 의회 내에서도 아주 중진의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다선의 란김 의원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 전 세계를 비롯해서 미국이 위기의 상황이고 또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포기를 모르는 한인 커뮤니티도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더 참으면 정부가 이 어려운 상황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들이 이제 현실화가 되니까 함께 좀 참고 그것을 잘 버티면 우리가 미국의 주류로 부상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 문제가 있으면 늘 란김 의원하고 같이 상의를 하면서 한인 커뮤니티가 중심이 되어서 바꿀 법안들도 바꾸고 또 새로운 법안들도 내고 그러면서 미국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한인 커뮤니티를 만들어보는 앞으로의 미래를 계획을 같이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미국 김동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